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의 주제는 1920년대 이른바 문화통치 기간에 벌어진 일제의 경제적인 침탈, 침략입니다. 이 시기에 일제의 경제적 침탈은 크게 회사령의 폐지와 산미 증식 계획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920년대 일제는 어떻게 한반도의 경제를 장악하게 되는지 우리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1920년에 일제는 그들이 1910년 식민지배의 시작부터 만들어서 적용했던 회사령이라는 경제 법안을 폐지합니다. 우리가 꽤 전에 배웠죠. 바로 조선에서 회사를 세우려면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으라는 법이 바로 회사령이 되겠는데, 이걸 1920년에 폐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를 세울 때 그냥 나 회사 세운다 이렇게 신고만 하면 세울 수 있게 하는 신고제를 조선에서 적용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조선인들이 기업을 설립하여 경제적인 실력을 쌓아 나갈 수도 있었겠지만, 역사상에서 실제로 이득을 보았던 것은 여기에 있는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노구치 등의 일본 재벌 기업들이 이득을 보게 됩니다. 회사령은 조선인들의 기업 설립을 방해하는 법이기도 했지만, 반대로 일본 기업들이 조선에 진출하는 것을 허가해주지 않으면서 일본 기업들이 조선에 진출하는 걸 방해하는 법이기도 했습니다. 왜 일제가 일본 기업들이 조선에 진출하는 걸 방해했느냐? 그 이유는 1910년대 초반에는 아직 성장하지 못한 일본의 기업들과 자본들이 무리하게 조선에 진출하다가 망해서 일본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거대 자본들, 재벌들은 회사령 폐지 이후 앞다투어 조선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진 막강한 자본력과 조선의 값싼 노동력, 그리고 자원을 활용해서 큰 부를 쌓아 나갔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여기 나오는 너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도 허가가 안 나오면 회사를 설립하지 못했던 1910년대와 달리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1920년대에는 조선인 자본가들에게도 기업 설립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선인들의 경제력, 자본력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선인 자본가들이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서 그들을 식민 통치에 협조하는 친일파로 양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조선인들의 자본력은 강력한 일본의 자본력에 비할 바가 아니었고, 그래서 조선인들이 조선 내에서 세운 회사는 대개의 경우 운수업, 술 만드는 양조업, 곡식을 빻는 정미업 등 소규모 회사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결국 득을 보는 것은 일본인들이었고, 이에 대해 1920년대 조선 내 기업의 민족별 자본 구성을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본인들이 비중을 늘려나가고 떼돈을 벌면서 조선인과 압도적인 자본력의 격차를 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1920년대 일제 조선 정책 중 가장 중심이 되었던 것은 1920년부터 34년까지 실시된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쌀을 생산하는 것을 늘리는 계획입니다. 왜 뜬금없이 일제는 조선의 쌀 생산량을 증가시키려고 하느냐? 그것은 바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내부에서의 변화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경제가 성장하고 자본주의가 크게 발전하기 시작한 일본에 그 넘쳐나는 돈으로 수많은 공장들이 설립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바로 일본의 공업화가 진전되었던 시기인데, 이때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일본은 우리처럼 쌀이 주식인 나라고 많은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일본 사람들이 먹을 쌀을 생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공장들이 많이 설립되어서 여기서 일할 사람을 구하다 보니까 일본의 많은 농민들이 도시로 건너가서 공장 노동자로 취업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농촌에 사람들이 빠지면서 농업을 하는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자연히 쌀 생산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일본의 인구는 점점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쌀 생산량은 줄어든다. 그러면 쌀의 가격은 당연히 폭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일본 내부에서 쌀 가격이 너무 폭등을 하자 가난한 사람들이 쌀을 달라는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 내부를 혼란에 빠뜨렸던 1918년의 이른바 쌀 소동 사건입니다. 이렇게 쌀 부족으로 내부의 혼란이 일어나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던 일제는 자국의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민지 조선을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일본에 쌀이 없어? 그럼 조선의 농민들로 쌀을 생산해서 일본으로 가져와 부족한 양을 채우자. 이게 바로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1920년부터 일제는 조선에서 산미 증식 계획을 실행하여 조선의 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첫 번째로 논에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댐, 보 같은 수리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개간에서 농토를 늘리고 밭을 논으로 전환시키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좀 더 많은 쌀이 생산되는 벼로 품종을 개량하고 쌀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비료 사용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조선의 쌀 생산량은 산미 증식 계획으로 다소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 그래프에서 여기 보이는 초록색 막대가 조선의 쌀 생산량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산미 증식 계획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 성공은 조선 사람들에게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선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오게 된 것이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그러했던 이유가 바로 산미 증식 계획의 문제점인데 첫째로 늘어난 쌀 생산량보다 일본으로 가져가는 반출량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선 내에서 쌀이 부족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본인들의 예상 증가량보다 적게 증가를 했는데 일본으로 가져가는 양은 예상 증가량에 맞춰서 가져갔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조선에서는 마이너스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는 빨간색 그래프로 나타난 한국인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즉 조선 내에 쌀이 부족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점의 둘째로 일제는 수리시설의 확충 등 쌀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한 여러 비용들을 조선의 농민들, 특히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소작농들에게 떠넘기게 됩니다. 조선의 농민들, 소작농들은 물 사용 이용 요금인 수리조합비나 비료값 등 다양한 명목의 돈을 추가로 내야 됐고 이렇게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은 많아졌지만 쌀 가격은 올라가면서 농민들이 크게 몰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농민들의 쌀도 빼앗고 돈도 뜯어가면서 농민들을 몰락시킨 일제는 반대로 소작농들에게 땅을 빌려주는 땅 주인, 지주들에게는 각종 명목으로 많은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일제가 지주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서 그들을 일제 식민 통치의 협력 세력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 파트의 중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과 수업했던 거랑 합쳐서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서 오늘은 여기서 끝! 안녕!